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이 태블릿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태블릿을 구매해서 어떤 용도로 주로 이용하세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일단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영업을 하러 다니시는 외근직 분들께서 이 태블릿을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두 가지 환경을 제외하고 태블릿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환경은 제 생각에는 바로 OTT를 볼 때입니다. 사실 이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고 TV로 봐도 돼요. 하지만 TV로 보면은 뭐 메뉴 트리를 이용하거나 검색하거나 이럴 때 다소 좀 불편한 감이 있고, 역시나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눈에 피로감이 금방 오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 태블릿을 보통 구매를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단순하게 OTT용으로만 태블릿을 구매할 때 어떤 것만 보면 되는지 그 포인트를 딱딱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솔직히 돈 많으면 아이패드를 이용하거나 갤럭시 탭 S 시리즈를 이용하면 되죠. 근데 내가 단순하게 OTT용으로 이용할 텐데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가까이 비용을 지출한다? 그러기에는 조금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본 조건은 그냥 중저가 모델의 태블릿을 이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중저가 브랜드 태블릿을 리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태블릿들을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P가 진짜 중요하구나. 자, 왜 그러냐? 중국에 중저가 브랜드들 많죠. 뭐 레노버도 있고 샤오미도 있고 그 외에 뭐 블랙뷰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합니다. 그 태블릿들의 대부분이 미디어텍의 AP였어요. 뭐 미디어텍의 AP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중저가 브랜드에 들어가는 AP의 성능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한 1년 아니다, 한 6, 7개월 정도 사용하니까 태블릿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초기야 물론 했죠. 그 OTT 앱 외에 다른 앱들을 설치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을 실행하는 속도 자체도 느려지고 앱에 진입해서 어떤 콘텐츠를 선택했을 때도 영상이 재생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닌데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리고 뭐 10초 뒤, 10초 전으로 갈 때도 이게 조금 버벅이더라고요. 뭐 모든 중국의 중저가 태블릿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꼭 기본빵으로 AP는 보시라는 거예요. 경험해본 바로는 미디어텍의 AP나 이런 것들은 사실 추천드리지 않고, 적어도 스냅드래곤 6 시리즈나 혹은 7 시리즈가 들어간 AP가 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다른 스펙을 찾아볼 조건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스냅드래곤 6젠 1, 2, 3, 4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5나노 AP들인데 기존에 있던 AP들을 오버클럭해서 생산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그러니까 기본빵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 뒤에도 이 AP로 인해서 뭔가 이슈가 발생하거나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여러분, OS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에서 개발되는 OS들이 있어요. 몇몇 OS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오랜 시간 사용을 해보니까 AP에서 오는 그런 무력감도 있지만 OS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최적화 작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진행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익숙한 거 있죠. 기본빵으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태블릿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레노버나 샤오미 제품, 그리고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AP들도 사용하고 OS도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하는 제품들이 꽤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인데, 여러분 디스플레이는 볼 게 없습니다. 중저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IPS 패널을 이용합니다. LED를 이용할 수는 없죠. 가격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제품이 LCD IPS를 이용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건 해상도인데요. 가능하면 해상도가 1440인 제품을 구매하세요. 자,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 넷플릭스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작은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1080 정도로 봐도 화면이 워낙 작기 때문에 대충 그냥 크게 불편하다라는 걸 못 느끼실 텐데, 뭐 물론 스마트폰도 1440을 지원하는 이런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화면이 이렇게 10인치가 넘어가 버리면요 신경이 좀 쓰여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OTT를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눈에 피로감이 꽤 옵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1440을 지원하는 해상도의 태블릿을 이용하셔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진짜 중요합니다. 집에서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이 거치대에 태블릿 딱 거치하고 OTT 보는데 뭐 물론 이어폰 꽂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스피커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뭐 스피커 4개인 건 당연하고요. 소프트웨어의 간섭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게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면 더욱더 베스트하겠죠. 돌비 애트모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이 울림통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울림통이 적으면 내가 콘텐츠를 보는데 좀 약간 다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약간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스피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배터리인데, 배터리 용량이 요즘 한 7, 8천 정도의 배터리가 중저가 태블릿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6,000대는 좀 그렇고 적어도 7,000에서 한 8,000대 정도 되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태블릿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밖에 나가서 휴대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AP, OS 어떤 거 이용하냐? 패널, 해상도, 스피커, 그리고 배터리 정도, 요 6가지 정도만 딱 보시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태블릿을 구매하는 걸 고민해 보실 만해요. 근데 이 영역 밖에 있는 태블릿이다? 그러면 굳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사용해본 바로 분명히 1년 뒤에 아주 후회하고 태블릿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가격대 제품을 구매해야 될까요? 30만 원대 딱 적당합니다. 한 40만 원 초반대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 그래도 30만 원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태블릿을 구매하는 게 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요게 약간 눈탱이 당하지 않는 듯한 가격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스펙 시트를 보면 다양하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태블릿 OTT용으로 구매하실 땐 다른 거 전혀 보실 필요 없어요. 뭐 카메라 성능이 어쩌고 저장 공간이 어쩌고 뭐 이런 펜을 지원하고 이런 건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가능하면 11인치 이상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5인치 후반대부터 13, 14인치 정도의 태블릿까지 다 사용을 해봤는데 무게도 그렇고요. 딱 11인치 때나 12인치 때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는 이견이 좀 다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의 어떤 노하우, 여러분의 선택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슈퍼로드였습니다.